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지난주에 이어서 제 이제 64조 개설 허가 취소 등 이 부분 중요합니다. 요거 여러분들 별표 하나에 해당이 됩니다.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누가 개설 허가 취소를 할 수 있느냐? 즉, 그 할 수 있는 주체자는 보건복지부 장관 또는 시군구청장입니다. 그래서 보건복지부 장관 또는 시군구청장은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이 되면은 해당되는 의료기관이 그렇겠죠. 해당이 되면 그 의료업을 1년 범위 내에서 1년 범위입니다. 개설허가 취소할 때 취소 등에 대한 부분에는 정지에 대한 부분도 포함이 되고 개설허가 취소에 대한 부분도 포함이 되는데 정지에 대해서는 그 범위가 어떻게 된다? 1년 범위 내에서 정지시키거나 또는 개설허가 취소 또는 의료기관 폐쇄를 명할 수 있다. 요거 중요합니다. 빨간 색깔로 밑줄 그어 주시기 바랍니다. 누가 개설허가 누가 그 의료업을 정지시키고 또는 개설허가를 취소시킬 수 있느냐? 보건복지부 장관 또는 시군구청장이 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지 같은 경우는 1년 범위 내에서 의료업을 정지시킬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하지만은 제8호에 해당되는 제8호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들 요 내용이거든요. 볼까요? 있고. 의료기관 개설자가 거짓으로 진료비를 청구해서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그럴 때는요 무조건 여기 보시면 그럴 때는 그럴 경우에는 거짓으로 진료비를 청구해서 금고 이상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되었을 때는 그죠 어떻게 됩니까? 의료기관 개설 허가를 취소 또는 의료기관 폐쇄를 명하여야 한다라는 거죠. 반드시. 그 이것 말고 다른 경우에 여기 보면 다른 형태의 경우에서는 이 내용이 뭐냐면 의료업을 1년 범위 내에 정지시키거나 또는 개설 허가 취소 또는 의료기관 폐쇄를 명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명할 수 있는데 반해서 아까 이야기했던 의료기관 개설자가 거짓으로 진료비를 청구해서 금고 이상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되었을 때는 반드시 의료기관 개설 허가를 취소를 명하는 것 또는 의료기관 폐쇄를 명해야 된다. 그러면 어떤 경우에 개설 허가를 취소시키거나 또는 의료업을 정지시킬 수 있는지 그 부분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개설 신고나 개설 허가를 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업무를 시작하지 않으면 이런 형태가 진행이 된다. 두 번째, 그래서 그 의료법인 같은 경우는 어떻게 됩니까? 의료법인 같은 경우 앞에서 배웠던 설립허가 취소가 되려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의료법인 같은 경우에는 의료법인이 2년 내에 의료기관을 개설하지 아니할 때는 설립허가를 취소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그거 한번 봐주시고 그 다음에 참고로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의료인이나 의료기관 종사자가 무자격자에게 의료행위를 하게 하거나 또는 의료인에게 면허상 이외의 의료행위를 하게 한 때는 역시 이런 형태의 벌칙을 받을 수 있다. 그 다음에 61조에 따른 우리가 보고와 업무 검사에 대한 내용이죠. 그래서 보고와 업무 검사에 따른 관계 공무원의 직무 수행을 기피 또는 방해하거나 그죠? 또는 59조 뭡니까? 지도와 명령입니다. 지도와 명령 또는 제63조가 뭐냐면 시정명령입니다. 이런 시정해라고 명령을 내렸는데도 불구하고 이 명령을 위반한 때는 앞에서 했던 1년 범위 정지, 개설허가 취소, 의료기관 면허 등을 명할 수가 있습니다. 다 외워주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제 33조 했고 봅시다. 위반한 때 그렇고 그 다음에 제 33조 죄송합니다. 위에 59조 또는 제 63조가 뭐냐면 59조와 63조는 지도와 명령에 대한 내용이고 제 33조 제 2항 제 3호부터 요 부분은 뭐냐면 시정명령에 대한 부분이고 그죠? 했던 부분이고 그다음에 제5호까지 내용은 뭐냐면 의료기관 개설 규정에 대한 내용입니다. 의료기관 개설 규정에 대한 어떤 의료법인 비영리법인 이러한 설립 허가가 취소되거나 해산될 때 역시 그죠? 이렇게 할 수가 있다라는 것이고 그다음에 제4조 2에서 제33조 2항 이거 뭐냐면 의료기관 개설자가 안 되는 사람이 개설을 했을 경우입니다. 이럴 때 위반 사항이 되고 여러분들 요건 하나하나씩 좀 찾아봐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나름대로 설명을 드리는데 좀 자세한 부분들은 해당되는 조항에 가서 좀 찾아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섯 번째 항목에는요. 제 33조 제 5항은 뭐냐면 개설 장소를 이전을 하게 되면 시군구청장에게 신고해야 되는데 그것을 하지 않았을 경우고 요 부분은 의료법인이 정관 변경을 협의할 때 그죠? 시도지사 그죠? 이렇게 또 협의를 해야 되죠. 하지 않았을 때 그 다음에 제 10항은 의료법인 같은 경우에 법인 명의를 대여해 주지 못한다고 돼 있잖아요. 그런 의료법인 명의를 대여해 주거나 제 40조 같은 경우는 휴게업 신고라든지 그죠? 휴게업 신고를 했을 때 다시 설명하겠습니다. 휴업하거나 폐업에 대한 신고를 했을 때 진료 기록부를 누구한테 이관을 합니까? 관할하는 보건소장에게 이관을 하도록 되어 있잖아요. 그것을 하지 않았을 때고 제 56조는 뭐냐면 의료 광고 금지에 대한 부분을 위반했을 때를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뭐 의료기관 개설자가 본인에게 책임이 없는 사유로 뭐 위반했을 경우에는 그렇지 아니한다. 그거 보시고 그 다음에 정당한 사유 없이 이 폐업 휴업 신고를 하지 않고 6개월 이상 의료업을 하지 아니한 때도 역시 1년 이하의 1년 범위 내에서 의료업을 정지시키거나 개설 허가를 취소 또는 의료기관을 어, 어, 폐쇄를 명할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다음 63조에 따른 시정명령 이행하지 않았을 때 계속 나오죠. 그다음에 담합행위 했을 때 그죠? 약국과 담합행위 했을 때 그다음에 여덟 번째 아까 요 부분일 때는 반드시 어떻게 해야 된다 했습니까? 의료기관 개설 허가를 취소하고 또는 의료기관 폐쇄를 반드시 명해야 된다라는 것이 바로 요 조항입니다. 의료기관 개설자가 거짓으로 진료비를 청구해서 금고 이상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되어졌을 때 그렇죠. 그 다음에 제36조가 뭐냐면 의료기관 기준에 따른 준수사항입니다. 의료기관 기준에 따른 준수사항을 위반해서 사람의 생명 또는 신체에 중대한 위해를 발생했을 때는 역시 1년 이내의 그 범위에서 의료업을 정지시키거나 개설 허가의 취소 또는 의료기관 폐쇄를 명할 수가 있다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앞에서 이야기했던 제 1항에 따라서 여러 가지 어떤 취소라든지 정지에 대한 사항들이 있잖아요. 이것에 따라서 개설 허가를 취소당하거나 폐쇄 명령을 받은 자는 그 취소된 날이나 폐쇄 명령을 받은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그죠? 6개월 이내에 그 다음에 의료업 정지 처분을 받은 자는 그
업무 정지 기간 중에는 의료기관을 개설 또는 운영하지 못합니다. 꼭 반드시 줄을 꺼 주시기 바랍니다. 그 6개월 이내에 취소된 날이나 폐쇄 명령을 받은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그죠? 그 의료기관을 개설하거나 또 운영하지 못한다는 거죠. 다만 제1항 8호에 따라 의료기관 개설 허가를 취소당하거나 폐쇄 명령을 받은 자는 아까 요거였죠? 요 부분이죠. 당했을 때는 폐쇄 명령을 받은 자는 취소당한 날이나 폐쇄 명령을 받은 날로부터 3년 안에 그죠? 의료기관을 개설을 운영하지 못한다. 꼭 좀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요거. 기본적인 건 뭡니까? 개설 허가를 취소당하거나 폐쇄 명령을 받은 자는 그 취소된 날이나 폐쇄 명령을 받은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그죠? 6개월 이내에는 의료기관을 개설 운영하지 못한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요 형이 결정되었을 때는 어떻게 3년 안에 의료기관을 개설하지 못하는데 이러한 내용들을 위반했을 때는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에 해당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보건복지부 장관 또는 시군구청장은 의료기관 제1항에 따라서 그 의료업이 정지되거나 개설허가의 취소 또는 폐쇄 명령을 받은 경우 해당 의료기관에 입원 중인 환자를 그죠? 다른 의료기관으로 옮기도록 그죠? 옮기도록 하는 등 환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요거 파란 색깔로 밑줄 그어 주시기 바랍니다. 중요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제64조는 시험에 넣을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나온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꼭 좀 외워주시기 바라고 65조도 마찬가지입니다. 65조는 요것도 시험에 반드시 나온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65조 같은 경우는 이전에 국시 시험에 출제가 되었고요. 요거 별표 2개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요 내용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건복지부 장관은 의료인이 다음 내용 중 어느 하나에 해당될 경우에는 그 면허를 취소할 수 있습니다. 취소할 수 있다. 하지만 제1호의 경우에는 면허를 반드시 취소하여야 한다. 보죠. 1호가 뭡니까? 제8조 결격 사유에 해당되는 부분입니다. 의료인이 되어서는 안 되는 결격 사유가 있죠. 뭐 정신질환자라든지 뭐 여러 가지 아주 네 가지 사항들 있잖아요. 그러한 결격 사유 중 어느 하나에 해당이 될 때는 반드시 면허를 취소하여야 한다라는 겁니다. 그죠? 그 다음에 제66조에 따른 그 자격 정지 처분 기간 중에 만약에 의료 행위를 하거나 또는 3회 이상 자격 정지 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면허를 취소할 수 있습니다. 그죠? 그다음 면허 조건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예를 들어서 3년 동안 3년이라는 기간을 둬서 의료 서비스가 좀 어려운 지역이나 또는 기초 학문에 대한 부분에서 에서 3년 동안 하도록 하는 그러한 조건이 있잖아요. 그런 조건을 이행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면허를 취소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그 면허증을 그저 빌려주는 대여하는 그런 경우에 역시 면허를 취소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제4조 6항이 뭐냐면 의약품을 일회용으로 재사용했죠. 일회용을 의약품 일회용 재사용이죠. 이것을 위반해서 사람의 생명 또는 신체에 중대한 위해를 발생하게 된 경우에는 역시 면허를 취소할 수가 있습니다. 요거 꼭 좀 다 중요합니다. 요거 제65조 매너 취소와 재교부는 별표 2개에 해당된다고 제가 설명을 드렸고
두 번째 항목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보건복지부 장관은 제 위에 있던 1항에 따라 면허가 취소된 자라고 하더라도 취소의 원인이 된 사유가 없어지거나 또는 개전 의정이 뚜렷하다고 인정이 되면 면허를 재교부할 수가 있습니다. 다만 제1항 제3호 요거죠. 면허 조건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에 이것에 의해서 면허가 취소된 경우에는 취소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재교부하지 못한다라는 것이죠. 면허증을 재교부하지 못한다라는 이야기고, 다음 제1항 제2호 그 자격정지 처분 기간 중에 의료 행위를 하거나 3회 이상 자격정지를 처분받은 그러한 경우에는 취소된 날로부터 어떻게 여기 보시면 2년입니다. 그죠? 2년 내에는 해당되는 그 면허증을 재교부해 주지 못한다라는 것이고, 제1항 제4호 6호 면허증 대여와 그 다음에 6호 신체 중대한 위해가 발생했을 경우 또는 제8조 4회에서 그 금고 이상의 그 행태거든요. 뭐 맞고 아직 확정되지 아니한 그러한 사람의 경우에는 취소된 날로부터 3년 이내에 재교부 못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여기서 알아두실 것은 어떤 경우에 면허를 취소시킬 수 있는지를 첫 번째 꼭 알아두셔야 되고, 두 번째 이러한 면허가 취소되었을 때 몇 년 이내에 재교부를 하지 못한다라는 것을 꼭 좀 외워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이야기를 할 때 이렇게 해요. 외우는 방법 한번 볼까요? 외우는 방법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또 드리겠습니다. 면허 조건 3회 정도면 금고 재사용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여기 면허 조건이라고 되어 있죠. 이거 면허 조건 요거는 1년입니다. 요 밑에 보시면 요거는 1년. 면허 조건 어떻게 3회 정도면 그죠? 요거 2년입니다. 2년. 그래서 1년 내에 면허 조건입니까? 면허 조건을 위반했을 때는 위반해서 면허가 취소되었을 때는 1년 이내에 재교부 못하고, 3회가 뭐죠? 정지를 받고 3회 이상 자격 정지를 받고, 그죠? 또 뭐냐면 정지 처분 기간 중에 의료 행위를 할 경우에면 정지 기간이죠. 정도면이라는 거 2년 이내에 재교부를 하지 못한다라는 것이고, 그 다음에 금고 재사용 요거 보십시다. 금고는 뭡니까? 그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아직 그 형이 확정되었을 때를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금고 받거나 또는 일회용 상품을 재사용했을 때는 3년 이내에 면허증을 재교부해 주지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면허 조건 3회 정도면 금고 재사용 꼭 좀 외워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그죠? 요걸 같이 외울 수 있는 좋은 내용이 되겠죠. 꼭 시험에 나옵니다, 이거. 시행규칙 제6조 면허증 재발급. 의료인이 면허증을 잃어버렸거나 면허증이 흐러 모속이 되어 재발급받으려는 경우에는 해당되는 신청서를 다음과 같은 서류를 첨부해서 누구에게?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제출하면 됩니다. 어떤 경우에 면허증은 재발급받느냐? 면허증이 흐러 모속이 된 경우에 그 면허증은 재발급받고, 그때 필요한 것이 사진이다. 뭐 이런 것들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자격정지. 요것도
별표 2개입니다. 이것도 시험에 나왔었습니다. 그래서 보건복지부 장관은 의료인이 다음 내용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몇 년 이내에 1년 범위 내에서, 우리가 나중에 보면 의료기사 등에 관련된 법률에 있어서 자격정지는 어떻게 해요? 6개월 이내입니다. 이거 좀 같이 외워주시기 바랍니다. 어, 그 의료인 같은 경우에 1년 범위 내에서 면허 자격을, 그죠? 면허 자격을 정지시키는 데 반해서 의료기사 같은 경우에는 6개월 내라는 거 좀 외워주시고 같이 이렇게 비교해서 외워주시면 좋겠습니다. 이 경우 의료기술과 관련된 판단이 필요한 사항에 관해서는 전문가 의견을 들어 결정할 수가 있다. 첫 번째, 어떤 경우에 1년 범위 내 면허 자격을 정지시킬 수 있는지, 의료인의 범위를 심하게 손상시키는 행위, 요거는 다음 시간에 좀 더 자세하게 설명을 하겠습니다. 요 부분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1년 범위 내에서 정지시킬 수 있다. 이거 빨간 줄로 밑줄 거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의료기관 개설자가 될 수 없는 자에게 고용되어서 의료행위를 한 때, 그죠? 는 또 1년 범위 내에서 면허자격 정지. 제4조 6항을 위반할 때 일회용품 재사용을 하지 말라고 했는데 그것에 대한 위반을 할 때 역시 면허 자격이 정지됩니다. 다음 진단서, 검안서, 증명서를 거짓으로 작성하거나 또는 진료기록부 등을 거짓으로 작성해서 고의로 사실과 다르게 추가 기재한, 그죠? 역시 이것은 자격 정지 면허가 정지가 되겠습니다. 제20조 태아 성감별, 요것을 위반했을 경우에. 그 다음에 제27조 1항, 즉 의료인이 아닌 자로 하여금 의료행위를 하게 한 때, 이것도 역시 1년이고, 자격기사 아닌 자에게 의료기사 업무를 하게 하거나 의료기사에게 그 업무 범위를 벗어난 일을 시켰을 때, 그 다음에 관련 서류를 위변조하거나 속임수 등 부정한 방법으로 진료비를 거짓 청구했을 때, 다 외워주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제23조 5는요. 부당한 경제적 이익 등의 취득을 금지하도록 되어 있잖아요. 이 부분을 위반해서 경제적 이익 등을 제공받았을 때 그렇고, 그 다음에 제1항 1호에 따른 제가 이야기했던 전체적인 1호라는 건 뭐냐면 요 내용이죠. 의료인의 품위를 심하게 손상시키는 행위를 한 때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은 이 행위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의료기관은 그 의료기관 개설자가 자격정지 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그 자격정지 기간 중 의료업을 할 수가 없습니다. 당연하죠. 그 다음에 보건복지부 장관은 의료인이 신고를 하지 않을 때는 신고할 때까지 면허 허용을, 우리가 보수 교육을 받고 취업 사항에 대해서 신고를 하게 되잖아요. 그 제25조를 한번 잠시 보면은 신고, 여러분들 책 83페이지에 있거든요. 최초로 면허를, 즉 최초로 요 부분 요런 내용입니다. 최초로 면허를 받은 후부터 3년마다 그 실태와 취업 사항 등을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신고를 해야 되는데, 만약에 신고를 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신고할 때까지 그 면허의 효력을 정지할 수 있습니다. 그럼 아주 크죠. 그 다음에 제1항 2호, 제1항 2호에 따른, 저 1항 2호가 뭡니까? 의료기관 개설자가 될 수 없는 자에게 고용되어서 의료행위를 하게 한 때죠. 이럴 때 이 위반한 의료인이 자진하여 그 사실을 신고하는 경우에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건복지부령에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처분을 감경하거나, 자진 신고하게 되면 처분을 감경하거나 면제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또 제1항에 따른 자격정지 처분은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5년이 만약에 지나가게 되면은 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아까 제 위에 제 5항 부분은 파란 색깔로 요거 밑줄 그어 주시고요. 제 6항 부분은 역시 제 1항에 따른
자격 정지 처분은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5년이 지나면 하지 못한다. 요거 파란 색깔로 밑줄을 그어 주시기 바랍니다. 다만 그 사유에 대해서 그죠? 공소가 제기된 경우에는 공소가 제기된 날로부터 해당 사건 재판이 확정된 날까지 기간은 시효 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그죠? 아시겠죠? 이런 부분까지 하고 그다음에 66조 2호 보면 각 중앙회장은 의료인이 제66조 제1항 1호 이거 뭐죠? 의료인의 범위를 심하게 손상시키는 행위죠. 이러한 행위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각 중앙회 윤리위원회 심의 의결을 거쳐서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자격정지 처분을 요구할 수 있다. 요거 빨간 색깔로 그어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시행령 제32조에 대한 내용은 그죠? 다음 시간에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여러분들 수고하셨습니다.